지난주에 올린 영상에서 유상증자 악재가 있건 없건 신세계그룹 주식 절대로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사지 말아야 하는 그룹이 또 있습니다. 바로 SK그룹이에요. 신세계그룹과 기본적인 구조는 같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내실 다지는 것보다는 외연 확장에 치중했어요. 투자는 공격적으로 했으나 수익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SK는 우리나라 재계서열 2위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계열사가 폭풍 증가한 게 큰 역할을 했고요. 최근 2년 동안 계열사가 150개에서 200개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아니, 말이 150개, 200개지. 여러분 한번 SK자가 들어가는 회사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일반인들은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이 정도만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SK자가 들어가는 회사가 150개, 200개라는 건 엄청난 문어발 확장, 가지치기를 했다는 뜻이죠.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서 몸집을 불리니까 당연히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SK그룹 계열사 주가가 연일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일부 계열사의 유상 증자도 한 몫을 했고요. 그런데 똑같이 주가 부진을 겪고 있는 신세계그룹과는 다른 점이 있어요. SK그룹은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기본적으로 SK그룹의 핵심 사업축은 정유, 여기서 파생된 석유화학, 마지막으로 통신입니다. 추가가 된 게 있죠. 바로 하이닉스,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예요. 이 두 개는 여기 적어놨듯이 경기 순환업종, 시클리컬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경기 흐름을 잘 타면 돈을 억수로 벌어들이지만 지금 같은 불황시기에는 수천억, 조 단위로 까먹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일부 계열사는 실적이 여전히 탄탄하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통신, SK텔레콤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SK그룹 주가가 전반적으로 부진하지만 경기 흐름이 좋아진다면 반도체, 배터리 계열사 주가를 필두로 그룹 전체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낙관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얼마 전에 SK이노베이션이 유상증자를 발표했죠. 일각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악재지만 장기적으로는 호재다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였다는 거죠.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당연히 싫어하실 겁니다. 주가가 급락하니까요. 더 심각한 문제는 방금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SK 대부분의 계열사 실적이 안 좋고 빚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유상증자를 발표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유상증자 폭탄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애석하지만 없습니다. 하지만 큰 자금을 굴리면서 정보 획득 측면에서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유리한 큰손들의 수급을 면밀히 추적해보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설령 유상증자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SK 계열사 주식을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회사는 SK이노베이션인데요. 요때 바로 6월 23일 날 유상증자를 발표했죠. 치사하게 금요일 날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주말 건너뛰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주가가 6% 급락했습니다. 그 후로 주가는 17만원 아래를 전전하고 있어요. 자, 본격적으로 수급 분석을 해보죠. 저는 큰손을 기관, 외국인, 연기금으로 정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궁금하신 분들은 요 직전 영상을 찾아보세요. 먼저 기관의 수급, 빨간 선의 오르막 추세라는 건 기관이 SK이노베이션 주식을 사들였다는 뜻. 하지만 6월 첫째 주에 정점을 찍고 꾸준히 내려오죠. 즉 기관이 주식을 팔았다는 뜻입니다.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은 유상증자가 발표됐던 바로 요 지점이거든요. 하지만 빨간 선이 본격적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한 건 요 지점부터였죠. 따라서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큰손, 그 중에서도 기관은 유상증자 폭탄이 터지기 훨씬 이전부터 SK이노베이션 주식을 처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다는 건 SK이노베이션 주식을 하나도 사들이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외국인인데 역시 유상증자 폭탄이 터지기 이전부터 주식을 처분하기 시작했어요. 이때가 언제였냐면 6월 중순입니다. 이번에는 연기금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유상증자 발표 이전에 이 시점부터 빠져나왔어요. 지금도 계속 매도를 치고 있죠. 이 세 개 수급 주체를 나란히 비교해봤고요. 여러분께서는 올해 5월부터 지금까지 상황 이 부분에만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 초부터 6월 초까지 약 한 달간 세계사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모두 치솟았어요. 큰손들이 주식을 매입하니까 주가는 치솟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 이유가 중요한데 모두 곤두박질치고 말았습니다. 기관과 연기금이 먼저 탈출했다. 외국인은 한 발 늦었다라고 적어놨는데 사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큰손 중 일부라도 이렇게 일찍 빠져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냥 간단하고 쉽게 설명해 주세요. 라는 분들은 이 그래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간 선은 우리와 같은 개미들의 수급 패턴이고요. 연주색 선은 방금 전까지 보여드렸던 큰손들의 수급 패턴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는 같은 개미지만 절대로 같은 개미의 수급 패턴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건 누구? 연주색 선, 큰손들의 수급 패턴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냥 5월달 이후 상황만 보면 됩니다. 처음에는 연주색 선이 평행선을 그리죠. 그러다가 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이때 빨간 선은 내려왔죠. 한마디로 이때 개미들이 판 주식을 큰손들이 사들였다는 뜻이에요. 이 기간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는 방금 전에 보여드렸죠. 올라갔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빨간 선이 크게 치솟기 시작했죠. 반대로 연주색선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유상증자 발표한 6월 23일 2주 전부터 큰 손들은 매도하기 시작했다. 반대로 개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얘네들이 파는 걸 넙죽 매수하기 시작했다. SK이노베이션이 품고 있는 SK온이라는 회사의 실적이 부진합니다. 지금 적자만 내고 있어요. 하지만 투자는 천문학적으로 해야 되니까 큰손들은 삐딱하게 볼 수 없다는 거죠. 큰손들이 괜히 큰손이 아닙니다. 유상증자 폭탄이 터진 6월 23일 훨씬 이전부터 얘네들은 매도를 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건 누구? 빨간선 개미들 아니죠. 얘네들 큰손들의 수급이고 얘네들이 이때부터 뭔가 고꾸라지기 시작했다는 건 뭔가 심상치 않다. 따라서 얘네들 따라서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추가 매수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SK이노베이션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 이 영상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애널리스트들의 장기 전망은 죄다 긍정적이에요. 지금은 유상증자 폭탄을 맞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성장성이 회복이 될 것이고 주가 또한 뛰어오를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언제 실적이 회복될지 모르잖아요.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시한다 라는 증시 격언이 있거든요. SK이노베이션 주가가 진정으로 회복이 되려면 실적 회복, 이렇게 뭐 분기, 월 단위로 나오는 데이터보다는 먼저 연주색선, 큰 손들의 수급 회복이 먼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저께부터 연주색선이 바닥을 찍고 살포시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요때의 수준에 비해서는 간의 기별도 안 가는 수준이죠. 적어도 요 정도 레벨까지 아니면 심지어 뚫고서 한 이 정도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SK이노베이션 주식 투자하는 걸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직전 영상에서 다뤘던 신세계그룹, 그 직전 영상에서 다뤘던 CGV, 얘네들 주가가 지금 막 반토막 나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주식 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니 사지 말라고 할 거였으면은 주가가 폭락하기 이전에 미리 알려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보시다시피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도 개미들은요 계속 꾸준히 주워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현상은 제가 앞으로 보여드릴 SK계열사 다른 주식 신세계, CGV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여기 보시는 수급 곡선은요 제가 산식을 이용해서 직접 그려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쉽게 접하시는 뭐 일자별 순매수 금액 데이터와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수급 주체별로 가중치를 각각 다르게 부여해서 수급의 추이를 분명하게 드러나게 해줍니다. 다음은 지주사격인 SK 주가인데 작년 봄에 비해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올해 초와 비교해서도 역시 부진하기 짝이 없고요. 그냥 최근 상황만 살펴보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6월인데 6월 이후에 빨간 선은 줄하락을 했죠. 기관이 내다 팔았다는 뜻.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6월 이후에 빨간 선은 미끄럼틀을 탔고 주가는 곤두박질 쳤죠. 연기금은 더 심각합니다. 빨간 선이 본격적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한 시기 언제였냐면 작년 10월 여기부터입니다. 주가는 어떻게 되느냐, 연기금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11월달, 12월달까지는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줄줄줄줄 내려왔죠. 세계 수급 주체를 나란히 비교해봤더니 보라색 선, 외국인은 이때부터 탈출하기 시작했고요. 연주색 선 역시 6월달부터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선, 연기금은 굳이 살펴볼 필요도 없어요. 혹시나 해서 투신권, 국내 펀드 매니저들이 어떻게 사고 팔았는지를 가져와 봤는데 6월달 초반에는 조금 사는 듯 하다가 이내 미끄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팔았다는 뜻이죠. 큰 선과 개미들의 수급 그래프가 이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냥 한눈에 딱 봐도 빨간 선과 연주색 선의 운명이 갈리기 시작한 지점이 보이죠. 언제였냐면 요때부터, 가까이는 요때부터죠. 이때는 작년 11월달, 그리고 이때는 올해 2월달입니다. 큰 손들은 작년 11월, 올해 2월달에 일찌감치 기대를 접었다. 올해 4월과 6월에 매수세가 나오긴 했어요. 이 부분이요. 실제로 주가는 이렇게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부분의 반등폭은요, 연주색선이 한참 잘 나갈 때 요 레벨에 비해서는 보잘것이 없죠. 반대로 얘기하자면 연주색선이 이 정도 레벨까지 쭉 치고 올라와줘야 큰손이 본격적으로 컴백했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죠. 어쨌든 개미들은 지금까지도 웬 횡재냐 라면서 계속 매수하고 있고요, 전혀 매도하고 있지가 않아요. 만약에 개미들이 포기하고서 주식을 내던졌다면 빨간 선이 이 정도까지 쭉 내려왔을 겁니다. 물론 지금은 SK뿐만 아니라 각 그룹 지주사 주가가 부진하거든요. 하지만 이를 고려한다고 치더라도 SK 계열사 곳곳에 악재가 존재하고 큰손들이 이미 눈치 까고 있었다는 증거죠. 연주색선이 이렇게 심하게 내려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회사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2020년에 난리도 아니었죠. 주가는 쭉 내려왔고요. 올해만 놓고 보자면 거의 평타 수준입니다. 국내 기관은 6월부터 팔고 있고요. 7월 이후만 놓고 봐도 역시 팔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특별한 패턴이 파악이 되지가 않습니다. 뭐 7월 이후에 약간 매도하고 있다, 이 정도? 연기금이 제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6월 이후부터 해도 매도.
7월 이후부터도 쭉 매도 행진을 벌이고 있어요. 큰손과 개미 수급을 보더라도 최근 상황은 요 직전 종목들에 비해선 뚜렷하게 대비가 되지 않습니다. 굳이 찍어본다면 7월 이후의 상황이 약간 좀 엇갈린다 이 정도? 올해 상황만 보자면 다른 계열사들에 비해서 큰손 매도 폭탄이 심하지는 않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개미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충족시키기에는 한참 모자른 상황입니다. 올해 주가가 계속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이유는 기관의 매수세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관의 매수세가 나오지 않으면 주가 회복은 불가능하다. 즉 여기 연주색선이 지금보다 많이 올라가 줘야 되고 빨간 선은 지금보다 많이 내려와 줘야 된다는 뜻. 큰손 수급만 보자면 아직 SK그룹의 바이오 사업에 대해서 좋은 시각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죠. 다음은 SK케미칼이고 네, 주가는 역시 하락 추세입니다. 기관의 수급인데 조금 의외인데요. 6월 한 달 동안 꾸준히 주식을 사 모았어요. 주가는 빠졌음에도 불구하고요. 하지만 7월부터는 다시 매도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들은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을 했고요. 연기금은 이보다 훨씬 전인 4월 초부터 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의 운명이 적나라하게 엇갈리기 시작했던 건 6월 초입니다. SK케미칼 주가 역시 2020년도에 장난이 아니었죠. 그때 당시의 영광을 되찾기에는 현재 큰손들이 엄청난 매도 폭탄을 던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미들은 75,000원 선 붕괴되자마자 지금까지 허벌나게 매수하고 있고요. 답은 이미 나왔다.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건 누구? 빨간 선 아니죠. 바로 이 연주색 선입니다. 매도가 답이에요. 방금 전에 살펴봤던 바이오 사이언스의 대주주가 바로 SK케미칼이거든요. 그러니까 큰손들이 매도를 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SK텔레콤, 경기 방어주죠. 주가는 쭉 내려오다가 잠시 올라오는 듯 싶더니 다시 고꾸라지기 시작했어요. 수급 분석을 해보자면 외국인들의 6월달 이후 매도세가 눈에 띕니다. 연기금 역시 6월 이후 매도세가 뚜렷하고요. 연두색선, 기관에 비해서 보라색선과 빨간선의 하락세가 눈에 띄죠. 큰손 개미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확실히 6월 이후에 두 선의 궤적이 엇갈리기 시작했어요. 큰손들은 6월 첫째 주부터 허벌나게 매도, 최근 매수로 전환을 했지만 연두색선이 잠깐 올라왔지만 한창 잘 나갈 때 요 레벨에 비해서는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수준입니다. SK텔레콤의 주가가 회복이 되려면 이 개미들의 주식 매도세가 더 나와줘야 돼요. 단 SK텔레콤의 현재 실적 악재는 전혀 포착된 게 없습니다. 펀더멘탈은 건재해요. 큰손들이 매도하고 있고 또 주가가 부진에 빠진 이유는 통신업이라는 이 태생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정부가 얼마 전에 그 신규 사업자 진입을 허가했죠. 이게 악재로 작용하고 있고 통신업 자체가 경기 방어주 성격이 있기 때문에 경기가 조금 회복되려 치면 매수세, 큰손들이 죄다 다른 업종으로 옮겨가 버립니다. 어쨌든 SK텔레콤 역시 매수하기에는 만만치 않아 보여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최종 정리,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모든 분석 그리고 의견은 7월 12일 기준이라는 점, 하지만 13일에 보셔도 상관없고 다음 주에 보셔도 상관없을 겁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수급의 추세가 상당히 길어서 금방 바뀌지는 않을 거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SK그룹주 아직은 매수하지 마세요. 유상증자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이 말씀은 제가 요 직전 영상에서 거론했던 신세계그룹주 절대 매수하지 마세요 보다는 한결 뉘앙스가 좀 약합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SK그룹주는 신세계 그룹주에 비해선 조금 더 긍정적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지 지금 당장 주식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 분이라면 신세계그룹과 마찬가지로 SK그룹주도 좀 매수를 미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SK그룹주 언제 매수해야 되냐? 제가 보여드렸던 큰손들 수급이 돌아오면 그때 느지막이 매수하세요. 왜 느지막이냐면 큰손들 수급이 들어오더라도 즉 연주색선이 잠깐 드문드문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긴 추세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 또한 높아요. 즉 이거는 공매도 청산,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천천히 여유롭게 지켜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설령 유상증자를 하지 않더라도 큰손들이 꾸준히 내다 팔면 그 계열사, 그 그룹에는 악재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블로그 후원자용 글에서 SK그룹주 수급 패턴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마술사의 시장읽기 쳐보세요. 제 블로그가 바로 뜨고요. 후원자용 글이라는 건 저에게 개인적으로 후원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주 5회 매일매일 올리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 시황, 미국 주식 시황, 원달러 환율 분석, 삼성전자 주가 분석, 비트코인 시황 비공개 글을 의미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자, 다음 영상 예고, 미국 주식 시장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신호가 포착이 됐습니다. 이 신호는 과연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기대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